결전의 날이 가까워오면서 여야 지도부가 언급하는 숫자에서 양당의 전략을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달라면서 이렇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민주당이 일당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지지층,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는 건데 그만큼 적은 표로 승부가 갈릴 접전지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일 범야권 200석을 입에 올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고 방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친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 위원장은 200석이 되면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까지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하려면 국회 의결은 물론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위기감을 부각시켜서 여권 지지자들을 집결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151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권의 폭정을 막아세울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마지막 보루라며 절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일부 험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보인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 막판 국민의힘이 읍소 작전, 눈물쇼를 펴고 있는 만큼 이제 국정 실패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때라며 역시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의,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나 싶더니 오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정부는 증원을 1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뒤집었고, 의료계는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내부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는 유예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요걸 좀 잠시 중단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기 전까지 2,000명 지원을 변경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발언까지 더해 대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1년 유예안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의료계 입장도 들쭉날쭉입니다. 앞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과 함께 총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비상대책위가 자신을 배제한 채 활동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자체도 저하고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비대위가 해체돼야 되는 거죠.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을 만드는 것도 이후 정부와 타협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더니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장기화되면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달러에 1,353.2원.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보다 0.4원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지난달 11일 1,310원을 기록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역 수지는 매달 흑자를 내왔고 올해 1분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만 15조 8천억 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데도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우선 최근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시장 모두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발표되면서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용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이 주가도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여기에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달러화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인상은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고물가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 결제를 할 때 원화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수입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을 조금 우려가 아직까지 이제 물가 안정화가 안 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돼야 환율 오름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영상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남성이 정당 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짜깁기 영상 제작자임을 알았다면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해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당 전 만든 영상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흘린 건 의도가 뻔한 왜곡에 선거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환 대상 중 한 명인 송모 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시민 상대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는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고발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되고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게 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선동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고 이미 그랬던 것들을 저는 올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법조계에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법원이 인정할진 미지수란 의견도 나옵니다.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인이 하룻밤에 무려 700km를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아버지를 보내려고 했던 건데요. 노인은 평소에도 아들로부터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드러났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이동 중인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50대인 아들이 자신의 누나 집으로 모셔달라며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겁니다. 경남 진주의 아들이 알려준 누나의 주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후 6시에 출발한 구급차는 350km를 달려 자정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해당 주소지는 노인과는 아무 연고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인기척이 없더면은 저희도 한 번 더 가서 이제 또 두드리니까 그런 분은 여기 안 산다고. 아들이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누나의 주소지로 무작정 아버지를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아들 김동상으로는 그 주소 맞다면서 한 번 더 가서 두드려보고 확인하라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 해가지고. 아들과 30분 이상 전화로 실랑이를 한 구급대원은 노인을 태우고 다시 경남 진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13시간 동안 700km를 오가는 봉변을 당한 노인은 구급대원에게 평소 아들로부터 욕설과 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럽습니다. 서러워. 자신에게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모두 아들이 가져가 식사도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모욕을 한 20일간 안 했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아들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좀 제보를 받고 왔어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마구 어지럽혀진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은 당시 상황을 묻자 생활고로 부양이 어려워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2007년인가 보고서 면식도 없어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누나들은 잘 사니까 보냈어요. 노인 학대 얘기를 꺼내자 그런 일은 없었다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학대를 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MBC에서 왔대.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다음 날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을 만난 노인은 학대당한 사실이 없다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이 풀어는 안 해도 효자예요. 딸 보러 서울 간 건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결국 노인을 그대로 둔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칠까 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쉼터로 갈 수도 없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해당 노인 보호기관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지자체와 함께 노인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